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교육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유튜브 팬이라서 네. 그것도 있고 사운드마인드도 좀 듣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블라인드도 블라인드 커튼이 사실 제가 줄눈 시공을 놓고 블라인드를 접목을 시켰었거든요. 제 줄눈한 지는 15년 됐으니까 줄눈 시공 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좀 새롭네. 발목, 무릎, 막 허리,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원래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진짜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거 데미지 먹으니까 짧게 고속도로로 가는 쪽으로 가려고 해서 방충망 블라인드 이쪽을 보고 있는 그 전화 상담을 어떻게 했죠? 공장 연결해드리고 네, 피드백 주신다고. 이 커튼 블라인드는 그냥 단기간에 하루에 교육받다 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3개월, 6개월 내내 아마 사장님들이 여기서 기본적인 것을 뭐 보고 가더라도요, 현장 가가지고 사이즈 잴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설치할 때도 애매한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럼 또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고 또 피드백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설치 같은 데 있을 때마다 좀 가서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해놓으면 좀 빨리 배울 수는 있어요. 배우신 거를 가지고 사람들 거 집에 거부터 한번 좀 하나 간단한 거는 좀 싸게 먹힐 수 있는 작은 방들이 있는 것들 블라인드를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한번 커튼으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한두 번 감을 익히면 그건 할 줄 알게 돼요. 근데 현장에 다 변화무쌍해. 커피숍이나 이런 데들 이제 커튼 같은 거 설치하러 가보면은 라운드져 있는 것도 있어요. 또 라운드, 약간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거기다 커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항상 갈 때마다 이제 변수고, 사이즈 재는 법도 또 약간 다르고. 저는 사실 커튼 배우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그냥.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튼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딱 집안 인테리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아들내미 방이라서 뭐 파란 거, 뭐 딸내미 방에서 핑크색, 절대 노, 비추. 딸내미라고 해갖고 이제 만약에 핑크색 색깔 하잖아요. 해질녘에 블라인드 쳐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정육점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커튼 블라인드 상담은 거의 저는 15분, 20분 안에 끝나요. 고객들이 잘 못 골라요. 이 디자인 쪽으로 센스 있는 사람들은 요 색깔로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이미 딱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외에는 못 골라요. 고객님 고민되신다. 고민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 할지 고민돼요. 그럼 무조건 싼 걸로 하셔라. 싼 걸로 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맛있는 거 식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담이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고객의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거를 선택해도 고객은 그 고민했던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요. 항상 이걸로 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하길 잘했나? 뭔가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런 생각을 줄일수록 해놓으니까 이쁘네요, 뭐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걸 해도 사실은 그거만의 느낌이 있어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좁혀주기 위해서는 상담하는 것도 되게 심플하게 해야 돼요. 그럼 세 분은 다 각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업체 회사를? 조합으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이제 블라인드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오다를 어떻게 처음에 접근해서 따갖고 와야 될까? 지금 사장님이 하는 품목이 뭐죠? 저희가 지금 이주 청소하면서 네. 방충망 저 같은 그거 좀 2개를, 근데 블라인드도 사업자를 따로 내서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지고 블로그 작업하고 이렇게 하고 오다 받아야 될지.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저희는 블라인드 커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주청소 고객들 대상으로 거의 얘기를 하면은 10명 중 8명은 다 해요. 입주하시면서 커튼 블라인드 혹시 안 필요하세요? 했다고 하는 고객이 있고, 안 그래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서 그냥 들어간 길에 무료로 견적 봐드릴게요. 딴 데랑 비교 견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왜? 되면 청소하고 블라인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격 같은 경우는 좀 DC를 해서 들어가요. 해주죠. 왜냐면 생각해봐요. 어차피 공장에서 받는 단가가 똑같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한 번 더 와야 되잖아요. 사이즈를 재러. 그럼 우리는 현장 청소하러 들어간 길에 그냥 무료 견적을 봐주면서 고객을 컨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커튼 블라인드가 재밌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게 제일 완벽해요. 그거 당근하고 같이. 저는 사실 뭐 플랫폼 같은 경우 영업을 잘 안 하니까 그런 쪽은 잘 활용을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그냥 내가 뭐 일 하고 싶다 하면은 마음껏 잡을 수 있는 게 또 그런 쪽 아이템들이에요. 방충망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아이템들을 적용시킬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입주이사 청소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돼야 방충망을 얹든 커튼을 얹든 네. 에어컨을 얹든 매트리스를 얹든 다 되려면 얘가 들어가 있어야 쉬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플랫폼 쪽으로 홍보했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 회사를 다녔었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거를 할 건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단 사계절은 지내보자. 나 그 말에 비수가 꽂혔는데 수수료 20% 30%낼 거를 왜 그 광고비를 생각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나와갖고 줄눈도 배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우습게 생각했어요. 일하는 이모 데리고 가서 오다 일단 따놓고 막 했어요. 가서 돈 주고 배워보니까 완전 날림이었어. 걔 이모들이 하는 게. 돈 주고 배우는 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럼요. 이제 바뀐 거야. 그라인드까지 다 네.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줄루는 진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시나요? 혹시 봤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동생이 지금 12년 정도 이제 했는데 청소하러 들어가면 줄눈한 거를 딱 봐요. 고객님 여기 혹시 하셨냐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역시 건 다르거든요. 진짜 달라요. 완전 칼같이 딱딱 라인들이 0.1mm도 벗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동생은 이제 유튜브에 이번에 한번 나올 건데 전국에서 줄눈 제일 잘하는 업체를 한번 소개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그냥 성격상 그 동생은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현장을 떠나질 않아요. 본인이 해왔던 그 기준 만족도가 딱 돼야 됐다 하고 딱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면 에어컨하고 그 소파,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나요? 저는 사실은 줄눈이나 커튼 블라인드나 방충망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에어컨하고 매트리스예요. 왜냐면 필수가전이야. 이거 필수가전.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어. 이 두 가지는. 에어컨도 다 있지 매트리스도 다 있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왜? 필요성만 인식시켜주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아이템이. 에어컨 곰팡이는 어때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안 하면 찝찝하거든. 그럼 에어컨 하러 가가지고 침대 매트리스가 보통 2개야. 하나 정도는 서비스로 한번 건식으로 살짝 문질러줘. 30분이면 끝나니까. 진드기나 이런 것들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순간 안방에 있는 걸 안 할 수가 없거든. 중요한 것은 소개권에 대한 발생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건 광고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에어컨이나 매트리스를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럼 사무실을 얻을 때도 아파트 좀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상가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해놓고 이 아파트 세대만 공략해도 끝나는 거예요. 거기 관리사무소장이랑 입주민 그 대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미팅한 거예요. 제가 아파트 세대분들을 위해서 에어컨 청소 싸게 해드리고 매트리스 청소 절반 가격으로 해드리겠다. 청소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그 무슨 문제 있으면 가서 해주면 되고. 집수리 쪽으로 집수리는 너무 만물상 같고 잡다한 거 다 할 줄 알아도 그걸 다 노출시켜버리면 안 돼. 그냥 방충하러 간 길에 사람 하수구 냄새 좀 나는데 이거 저 캡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잡다한 걸 다 써버리면 내가 볼 때는 좀 가치가 떨어져요. 짜장면집 갔는데 갑자기 김치찌개를 한대야. 조금 거리감이 있어. 이게 약간 그 짜장면집 갔는데 여름에 갑자기 콩국수를 얘기했더니 콩국수 해준대. 이러면 기분 좋잖아. 뭔가 이런 거를 갖고 가라는 거지. 업체가 많아져도 상관없어. 이거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컨셉은 우리한테 시킬 수밖에 없는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마케팅 방식이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차라리 사무실이 없으면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상가 같은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딱 해놓고 게시판 광고를 전체를 다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사 가신다고 하면은 퇴소 후에 청소하는 집들도 있으니까 좀 싸게 받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헌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해서 이제 청소해야 되는데 아파트 상가에 이런 청소업체가 있었네? 그럼 거기다 시키고 싶겠지. 뭔가 문제가 생겨도 바로 AS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이라도 있잖아요. 거기만 잡고 가면 1년 내내 그냥 거기서만 있어도 돼요. 천안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3,800세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평당 16,000원 받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외창까지 들어가고 하루 종일 청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싶은데 단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단가는 저는 사실 싸다고 해서 선택하는 고객들은 거르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 싸게 하는 업체들이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서비스를 내가 해주더라도 내 가격은 고수해서 가는 게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러려면은 내가 고객한테 주는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맨 등산복 바지에 맨 후질근한 티에 청소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애가 그렇게 하면 상담을 해버리면 10,000원짜리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옷을 3-4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는 뭔가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에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왠지 2-3,000원 비싼데 시키고 싶어. 사진을 잘 찍든지 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편집을 잘 해갖고 블로그나 이런 거에 잘 올리든지 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정도에 받아서 이 정도 하는 업체입니다 라는 거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실력에 자신감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 그렇죠. 실력 같은 경우는 고객이 판단하는 거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고객이 못했다가 못한 업체가 되는 건데, 창업 교육할 때도 저희가 상담 스킬을 할 때도 고객들이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몇 명 들어와요? 외국인은 쓰나요? 뭐 세제는 친환경 세제 쓰시나요? 스팀 쓰시나요?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 진짜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하고 싶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고객이 물음표를 줬잖아요. 내가 물음표를 던져야 돼. 외국인을 씁니까? 외국인 쓰면 안 되나요? 혹시 불편하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왜 물어보냐면 따지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갈 때는 질문은 질문으로 답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해주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을 써도 잘 합니다. 대신 외국인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 현장에. 작업에 대한 퀄리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경험이 안 쌓이신 분들은 스팀 해주시나요? 스팀 저희들 갖고 갑니다. 스팀으로 싹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고객이 끝날 때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조금 까다로운 고객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고객님 혹시 그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시면은 프리미엄 청소를 하셔라. 그럼 뭐가 다르나요? 8시부터 5시까지 끝나도 저희들은 끝까지 돌아보면서 작업 다 해드리고요. 우리들의 영업 방식이긴 하지만 사진을 한 500장을 찍어보내요. 2명 들어갈 거 3명 들어가고 4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은 창틀만 다 조져 8시간 동안, 한 명은 화장실하고 선반만 쳐. 이게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과정을 200장 정도를 다 찍어요. 전등도 빼가지고 다 찍어요. 100장은 청소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 작업하고 있는 사진들 다 찍어요. 100장은 뭐 진짜 하수구 빼갖고 청소하고 있는 사진, 바닥 청소하고 있는 사진, 벽 청소하고 있는 사진, 콘센트 이거 파고 있는 사진, 작업 후 사진 200장 다 찍어서 보내요. 똑같이. 고객이 왔다, 물티슈 줘요? 그러면 클레임이 나오겠냐고. 지금도 저도 블로그를 5개를 하고 있고 인스타를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시작하신 분들이 한 1, 2년, 3, 4년 해가지고 일이 좀 많다 하면은 안 올려, 안 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그치, 그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맨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와, 진짜 쉽지 진짜 않아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만약에 돈 주고 맡겨서도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전 돈 주고 광고하거나 돈 주고 맡기거나 하지 않아요. 순고 이런 거 어플리케이션 나올 때 이미 저희한테 다 처음에 문자가 왔던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었기도 했었고 처음에. 근데 너무 일찍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내보낼 수가 없이 그냥 지하로 내려갔는데 활성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한 상태이긴 해요. 제 상호가 이게 남들과 같이 경쟁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껴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거 뿌릴 때도 정수기 위에 명함들 많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놓고 가라고 하는 부동산 사장한테는 그냥 무조건 저는 한 장만 줘요. 다 한 장만 주고 자주 가. 차라리 거기에 같이 막 여러 업체들이 껴있는 사이에서 내 명함이 거기 껴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불편했어요. 황금빗자루 이 영웅 같은 브랜드가 남들 대충 그냥 막 만들어 놓은 망명함 같은 그 사이에 내게 껴있다라는 게 물론 돋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돋보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만의 똥꼬집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남들이 뭐 제공해주고 뭐 여기다가 올려줄 테니까 홍보하시고 뭐 수수료 얼마씩만 뭐 줘라,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고객들이 내 걸 한번 봤을 때 나한테 시키고 싶은 메리트만 주면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기웃거려 봐야 고객들은 검색해서 내 거 들어왔을 때 보여주는 게 없으면 선택을 안 해. 1차적으로 내가 준비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나한테 시키고 싶은 뭔가 느낌을 전해주는 게 나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요. 이게 되면 파워링크를 하든 맘카페를 하든 순구를 하든 당근을 하든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급선무. 블라인드 커튼 교육할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공장 가는 것부터 한번 보고. 화면빗자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화면빗자루 블라인드 이야기인데요. 자, 블라인드가 어떻게 맨 등산복 바지에 녹초가 돼가지고 얘가 그렇게 하면 상담을 해버리면 10,000원짜리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옷을 3-4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는.